3차 시에서는 나이스 권한관리 용어와 나이스 권한관리에서 알아야 될 주요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스 권한관리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5개의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권한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권한관리 책임자라 함은 나이스의 운영을 위해서 시, 도, 교육감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적용기관인 해당 학교에 총괄적인 지도 감독 책임을 부여된 자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권한관리 책임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칙에 따라서 나이스 시스템 구축 운영진을 위임받은 담당 기관 부서의 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학교에서는 또는 산업기관에서는 단체에서는 해당 기관장이 권한관리 책임자로 자동 지정됩니다. 두 번째, 기관정보관리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권한관리 책임자보다 이제 아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기관정보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기관 내의 교육행정 정비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권한관리 책임자, 학교에서는 교장이 또는 교육청에서는 부서 기관 담당 기관장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기관 마스터 아이디와 기관용 인증서를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권한관리자입니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분장에 따라서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나이스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회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권한관리자라고 합니다. 부여, 회수, 즉 권한을 직접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사람을 권한관리자라고 하는데요. 권한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정보관리자, 즉 기관 마스터 아이디를 갖고 있는 기관정보관리자가 권한관리자의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기관정보관리자 따로, 권한관리자 따로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권한관리자는 인사 시스템에 관련된 권한관리, 교무업무 시스템에 대한 권한관리, 행정 시스템에 관련된 권한관리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 시스템 중에 교원 인사는 반드시 교감 선생님이 그 권한관리자로 지정이 돼야 되고요. 지방공무원 인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행정실장님이 그 권한을 받아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교무부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은 학교에서 업무 분장으로 가능한 분에게 그 권한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마스터라는 것은 기관용 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등록한 아이디와 인증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기관 마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기관 정보 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관 마스터겠죠. 기관용 아이디, 그다음에 인증서. 기관용 아이디는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의 개별적인 아이디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요. 다만 인증서는 기관정보관리자가 또는 권한관리자 등이 변경이 돼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기관 마스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용자는 일반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나이스를 통해서 업무 포털을 통해서 가볍게 본인이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용자가 되겠는데요. 이 사용자의 이제 구분은 아직 조금 혼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기간제, 강사 어디까지 이 사용자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교육청별로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스 권한관리의 중요한 주요 지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관리 기본 원칙 첫 번째입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또는 업무 규정에 따라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법령, 법으로 정해져 있는 또는 학교의 업무 규정이나 분장에 따라서 부여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에 이 나이스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강화가 됐죠. 그래서 나이스 권한 관리를 그냥 무심코 넘겼던 학교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이 권한 관리는 반드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 다음에 학교의 자체의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권한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마스터 아이디 인증서, 이거는 전체 권한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최고 권한이라고 보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관 정보 관리자 외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히 더욱더 보안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PC에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USB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관리하는 방법도 권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이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 정보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마스터 권한을 요청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권한관리 기본 원칙 두 번째입니다. 권한관리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하고, 아까 첫 번째 가장 기본 원칙, 큰 원칙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었죠. 권한관리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서 반드시 권한을 부여하셔야 됩니다. 단, 업무 분장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료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관리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기본 원칙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부서의 업무가 이제 아까 기관이 있었는데요. 부서가 신설됐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또는 이관되는 그런 업무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부서장의 결재를 특해서 기관 정보 관리자에게 접근 권한을 요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학교에서도 1학기 때와 2학기 때 업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매년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기관정보관리자, 기관 마스터에게 접근 권한을 요청해서 받으셔야만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담임이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 역시 학급 담임의 권한이 가장 막대한 일단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권한들을 보완을 위해서 반드시 부서장의 결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 권한을 요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권한관리자가 권한을 관리하실 때 사용하는 사용자의 어떤 사고라든지 출장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사용자에게 부여됐던 권한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통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게 역시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업무 분장 이외의 추가 권한 신청은 반드시 나이스 시스템의 권한 신청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별지 서식 3호에 있는 나이스 권한 신청이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추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이스 2차 인증이 강화가 되면서 권한 신청, 즉 특히 조회 권한보다는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을 하면 이때는 무조건 권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권한관리 책임자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나뉘었었죠. 그 시스템과 또는 서브 시스템별로 권한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고요. 학교의 전반적인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적당히 권한관리를 분리해서 관리자를 두는 것이 학교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 인사 업무 담당자는요, 정규직 교원이나 지방 공무원의 인사 이동이 생기거나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 퇴직이 생기면 반드시 임용 발령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폐지 권한
그다음에 자료 권한을 모두 회수하셔야 됩니다. 정년 퇴임을 하시거나 명퇴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또는 전출을 가시거나 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임용 발령을 한 걸 통해 가지고 페이지 권한, 자료 권한을 모두 회수하셔야 됩니다. 단 비공무원 인사인 경우에는 인사 처리 시 자동으로 업무가 회수되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이런 기관의 권한관리 지침이 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좀 생략하고 학교의 기관별 권한관리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기관정보관리자라고 하는 기관 마스터 아이디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기관 마스터 아이디를 부여받은 기관정보관리자는 업무 분장에 의거해서 기관 내 사용자 개인 아이디에 페이지 권한, 자료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단, 기관정보관리자는 혼자서 모든 분들에 대한 페이지 권한, 자료 권한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스템별로 권한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권한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기관정보관리자는 시스템별 권한관리자 명부를 별도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권한관리 흐름도를 두 가지 예시에 의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기관 정보자가 직접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즉, 학교 기관 정보 관리자, 기관 마스터 아이디를 갖고 있는 관리자가 모든 분들의 업무 담당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예시고요. 두 번째 예시는 권한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시스템별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즉, 학교 기관 정보자, 정보관리자가 교무업무 시스템에 별도의 권한관리자를 두고 또 행정정보 시스템에 권한관리자를 따로따로 두고 권한관리자로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이것이 두 번째 예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시스템 관리에서 대상 기관별 권한 부여 부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상 기관이라 하면 공립기관인지 사립기관인지 평생학교인지 또는 국립학교인지 크게 네 분류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공립 사립 중에서도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다음에 초중학교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공립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특수인 경우에는 본청에서 권한을 부여하고요. 해당 과는 중등교육과 중등인사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본청이지만 교원 임용 인사 담당 부서에서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중등 같은 경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인사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반면에 사립은 노무관리 인사 담당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평생학교는 본청에 있는 평생교육과 인사 담당에서 부여를 하게 되고요. 국립학교는 다르게 학교 기관 마스터에게 권한 부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학교에서는 인사 권한에 따라서 교원 인사, 또 지방 공무원 인사에 따라서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지방 공무원 인사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처리하는 부서가 공립은 총무과, 사립은 학교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지원과와 재정지원과로 나뉘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유초등 학교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 공무원 인사 관련돼서 학교 인사 담당자는 행정실장님이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원 인사 같은 경우에도 지방 공무원 인사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마스터가 서울시교육청 기관 마스터가 중등교육과로 그 권한을 주게 되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역시 중등교육지원과에서 공립은 처리하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의 인사 담당자는 교원 인사인 경우에는 교감 선생님께서 인사 담당자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학교의 권한 관리자가 이 권한에 대해서는 인사 권한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교원 인사는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 인사는 행정실장이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